드라이버를 찾아서 내일의 투자 전략,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립니다. 박춘호의 투자 전략 마켓 드라이버 시작하겠습니다. 박춘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근길은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또 추워졌군요. 네. 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행동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좀 가급적이면 풀리면 하는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길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대규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전 대비 훈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력 수급난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자율절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예, 가급적이면 집에 쓸데없는 불을 안 켜고요. 네. 난방도 최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는 난방이 거의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만 잘 들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마켓 드라이버 시작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닝 시즌 기대감에 살아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 실적 랠리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린 알코아의 호실적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경기와 더불어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 대한 전망 또한 낙관적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경기주에도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예, 그렇죠. 미국 증시가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발표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알코아이지만, 이 알코아 회사는 모든 경기주를 대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 소재 알루미늄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이 산업 소재가 잘 팔린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산업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코아 실적이 좋다면 작년도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원래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하죠. 네. 원래 실적 전망을 알코아 CEO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조금 좋아졌고 원래는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알코아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면은 바로 경기 관련 산업들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경기주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암시를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경기주들이 다 랠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랠리가 아직 힘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굉장히 느리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속도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기술적인 저항대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차트상으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저항도 상당히 받기 때문에 랠리의 힘은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요 랠리의 전방 산업에,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력은 지금 상당히 광범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원래 경기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이 이제 계속 확산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면으로 시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켓 드라이버가 알코아의 호실적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드는데 어떤가요? 마켓 드라이버를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알코아의 실적은 어제 우리 살펴봤고, 여전히 올 첫 어닝 시즌 플레이는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인데 이 실적이 상당히 지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기술적 저항대하고 이렇게 힘겨루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저항에 관한 그 이해를 조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거 차트를 그 S&P 500 지수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죠. 네. 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연초 급등을 했던 그 차트 모양이 고개를 바짝 들었다가 지금 꺾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반등을 경기주 랠리에 시동을 걸었지만 지금 그 가격대가 작년도 9월, 10월, 11월 저 3봉을 그렸던 그 전 고점 수준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기술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면은 네. 저 전 고점대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지금 원금만 되면은 팔겠다고 지금 기다리는 내기세 매물이 많습니다. 네. 저것을 다 소화시키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랠리의 힘이 강하지 못한 이유가 저런 그 대기 매물에 대한 네.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승 랠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저 장애물은 이제 결국은 소화시키고 가지만 저걸 소화시키는 과정 동안에 이제 랠리의 그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또 상승폭을 낮추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화 과정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네. 랠리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기간을 좀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면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예측 영역이 아니고 막연하게 우리가 궁금할 뿐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장이 이번 실적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느냐로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어차피 작년 4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히 이제 앞으로 원래 예상 실적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 것인가, 방향을 틀 것인가인데 이것은 이제 다가오는 미국 경기 지표 또 중국의 경기 지표 이것들이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네. 시장에 좋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주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꾸준히 이제 받쳐준다면은 이 그 매도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을 더 소화시키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네. 것이지 언제까지 얼마가 되고 언제까지 얼마가 되고 자로 재듯이 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예, 그걸 분명히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이해들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죠. 좀 네. 많이 돼야 되죠. 네, 그 흐름에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어닝 시즌 랠리가 이제 점차 시동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오늘 뭐 이슈는 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도 있고 또 금통위 금리 네. 결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오늘 하루짜리 이슈일 뿐입니다. 옵션 만기라고 해서 오늘 매물이 얼마가 될 것이다, 얼마가 많으면 변동수준이 않을까 온갖 그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응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고 그것은 큰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뭐 이것은 어차피 동결 아니면은 인하인데 가급적이면 인하를 하면은 경기주에 좀 보탬이 된다. 그러나 인하하지 않고 동결한다면은 또 뭐 그대로 시장은 또 흘러갈 것이고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을 또 근거로 해서 뭐 시장은 또 적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벤트 또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매매는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별로 실익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어닝 시즌에 지금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원래 경기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기업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시선을 찾아서 기술적 저항돼 있지만 이 저항은 이제 소화시키고 결국은 앞으로 전진한다. 이 소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이 얼마나 조정할까에 대한 염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화 과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보강하는데 잘 활용하면은 뭐 충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금통위의 발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반드시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99%가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는데 1%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것이죠. 네, 예측이 좀 불가합니다. 그 1%라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뭐 의견 일치가 안 된다든지 네. 또는 아직 지금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뭐 다급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죠. 다만 필요성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주택 경기를 살려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리를 해야 되고 또 해외 요인으로는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고 네. 일본은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로 원화 떨어뜨리기 무역 전쟁에 들어갔는데 환율 전쟁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현대차도 살아남고 또 IT 삼성전자도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99%가 아니라 100% 인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률은 저는 99% 가능성이 있지만 1% 판단을 잘못할 오류를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이제 인하죠.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금리 동결에 대한 그 피해주와 수혜주를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중립적인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마켓 드라이버 박춘호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금주의 온라인 무료 방송, 이쯤의 무료 방송 일정 함께 보시면서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